오늘은 이제 마지막 렉처 9입니다. 페리프럴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주변 장치들을 어떻게 인터페이스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암바에 관한 거, 암바 버스, 그 암에 있는 그 암바 버스에 관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시리얼, UART 방식의 이 시리얼 통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암바 버스에 관한 건데, 암바라고 하는 거는 뭐 요거 약자입니다. 그 Advanced Micro Bus Architecture 해갖고, 자, 우리가 이런 그 칩들을 지금 SoC 형태로 이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SoC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능 블록들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여기서는 마크로셀이라고 해놨는데, 실제로 ARM 코어가 내장된 마크로셀이 있고, 그 다음에 D램 관련된 부분, D램 컨트롤러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 다음에 뭐 그래픽을 위한 뭐 비디오 관련된 그래픽 컨트롤러, 비디오 코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그 앞에서 보면은 GPIO 할 때 보면 그 GPIO 어드레스 7 에코 뭐로 하는 거, 거기 보면 이제 비디오 코어라는 그 로직이 있었죠. 자, 그 외에 또 각종 뭐 카스텀 로직들, 이제 이런 하나의 그 모듈 형태로 이렇게 구성된 하드웨어 로직이 이제 칩 안에 이제 다 들어가서 한 칩 안에 이제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해서 한 칩 안에 다 들어가는데, 이런 각각의 요 펑션 블록들, 마크로 셀들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은 암바 버스라고 하는 이 버스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 버스가 이제 또 외부로 연결돼 갖고 이제 외부에 뭐 그 램이나 뭐 외부에 이제 램이나 롬 같은 거, 그리고 이제 GPIO 같은 걸 통해서 지금 오늘 배우게 될 뭐 UART 시리얼 통신 같은 거나, 그리고 각종 GPIO, 뭐 GPIO를 통해서 이제 각종 그 부품들이나 이런 거 디바이스들을 연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암바 버스의 구조를 보면은 이제 암바 버스는 크게 이제 두 종류의 버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이스피드, 하이 퍼포먼스에 관련된 그러니까 요 뭐 램이나 롬 같은 거 이런 속도가 빨라야 되죠. 그러고 이제 요 칩 내에서 고속의 동작을 하는 거, 뭐 그래픽이나 램, 뭐 이제 같은 거 좀 고속의 통신을 하는 이제 하이 스피드에 관련된 게 그 ASB, Advanced System Bus라고 하는 거하고, 또는 이제 Advanced High Performance Bus라고 해서 AHB인데, 원래 암바 버스 1.0일 때는 이제 ASB였다가 이게 2.0 버전으로 오면서 이제 AHB 형태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PB는 그야말로 주변 장치, 로우 퍼포먼스 주변 장치 연결을 위한 거. 우리 이제 GPIO 같은 거나 뭐 UART 이런 장치들을 이제 연결할 때 APB 같은 걸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암바 버스도 보면은 버전이 이제 이렇게 계속 버전업이 돼 와서 이제 발전을 해 왔어요. 그래서 이 그림도 요 KOCW,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우리 KOCW에 보니까 우리 교재랑 같은 교재를 쓰고 있는 강좌가 있어갖고, 거기에 보면 이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서 거기 있는 그림을 또 하나 따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암바 버스 이제 이 버전 1일 때, 버전 1.0, 이제 2.0, 지금은 이제 3.0 보니까 지금 뭐 4점대가 나왔더라고. 지금은 버전 4.0인 시대 같은데, 우리 최근 요 버전 2.0을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책이 2000년인가 이때 이제 써여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00년인가 2001년인가 그때 써여진 거라서 이걸 기준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때는 이제 시스템 버스는 ASB, 페리퍼럴 버스는 APB, 이제 이런 게 2.0으로 오면서 이제 AHB가 나와갖고 그 ASB를 대체하게 되고, 그리고 APB는 그대로 이제 사용되고, 그리고 이제 3.0에서는 이제 AXI라고 하는 게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된 거고, 이제 AHB는 AHB 라이트 형태로 이제 바뀌었고, 이제 APB는 뭐 로스피드 쪽이라서 그냥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버스 시스템을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도 뭐 MU0 할 때 우리 처음에 이 컴퓨터 처음부터 이제 버스가 뭔지는 다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버스 시스템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지금 보면은 이제 ARM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하고 이제 램, 여기 이제 온칩 램이, 칩 안에 있는 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익스터널 메모리, 이제 칩 외부에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제 요 사이에는 이제 흔히 시스템 버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암박 버스에서는 이게 이제 이 시스템 버스가 성능이 개선이 돼서 이제 하이 퍼포먼스 버스 형태로, AHB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DMA 컨트롤러, DMA 마스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그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브릿지를 통해서 APB, 이제 보통 뭐 하드디스크나 SSD 같은 거는 이제 이쪽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 주변 장치라서,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에서 보통 이제 데이터를 블록 형태로 데이터를 읽어서 이쪽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이제 보내게 될 텐데, 원래 이 읽어서 보내는 것도 이제 단위는 이제 블락이라고, 블락 단위로 이제 읽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CPU가 읽는 걸 관여를 해야 돼요. 옛날 구조에서는. 그런데 그거를 이제 CPU가 관여 안 하고 DMA 컨트롤러가 이걸 읽어서 램에다가 저장해 놓으면은, 다 저장이 되면은 이제 CPU가 그때 이거를 읽고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DMA 마스터, DMA 컨트롤러 중에서 이제 DMA 마스터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APB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 장치, 지금 UART라든가 아니면 이제 타이머, 뭐 키패드 또는 키보드, 요거는 이제 페리퍼럴 I/O, 프로그래머블 I/O라고 해서 우리 이제 GPIO 했었죠. 앞에 제너럴 퍼포스 프로그래머블 I/O, 뭐 이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속도가 느린 거고 APB 쪽은, 이쪽은 고속이니까 이 버스 사이에 이제 브릿지가 있어갖고 요 사이에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변환을 해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일단은 이제 AHB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PB도 이제 구조는 비슷하니까 일단은 고속인 이 AHB를 보면은 이제 그 버스 구조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마스터 장치들이 있는 거죠. 그 마스터 장치는 이제 그러니까 CPU, 마이크로 프로세서죠. 아니,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보통 이제 CPU CPU고, 이제 슬레이버는 예를 들면 램 같은 게 이제 일종의 슬레이버 역할을 할 수 있죠. AHB 안에서는. 그 다음에 뭐 DMA 컨트롤러 같은 경우도 마스터가 됩니다. 그래갖고 여기는 뭐 램이나 뭐 롬이나 뭐 이런 것들이 슬레이브, AHB 안에서 이제 슬레이브 역할을 하는데, 이제 여러 개의 마스터와 여러 개의 슬레이브 사이에 이제 이렇게 버스 앞에 보는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 이제 이게 슬레이브고 이런 것들이 슬레이브고 이런 놈이 마스터가 되는 거죠. 마스터가 돼갖고 이것들 사이에 이제 요 그림으로는 요 그냥 버스 그림을 이제 심플하게 그려놓으면 이런 형태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다. 이게 아마 내가 알기로 16개까지 마스터가 아마 16개까지 붙일 수가 있을 거예요. 슬레이브도 16개까지. 자, 그래서 요 안에 구성을 보면은 이제 마스터가 있고 이제 슬레이브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요 버스에는 요 버스는 이제 요런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다 쉐어하는 거죠. 요 그림을 보면은 버스 주변에 있는 마스터와 슬레이브 간에 이제 쉐어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막 동시에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거나 이래버리면 이제 데이터가 다 깨져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마스터 슬레이브 하나씩 동작하도록 해주는 게 이제 버스 아비트레이션 로직 해갖고 이제 아비트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가 슬레이브로 데이터를 뭐 보내거나 또는 슬레이브로부터 읽을 때 어느 슬레이브로부터 읽겠다 하는 이제 어드레스 신호를 먼저 보내게 되면은 어드레스나 이제 컨트롤 신호를 먼저 보내게 되면은 그걸 이제 요 슬레이브들이 각각이 어드레스나 컨트롤을 디코딩하면은 그 디코딩 로직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회로가 복잡해지고 가격이 비싸지겠죠. 그래서 이 안팎버스에서는 디코드를 이제 하나만 더 갖고 요 놈이 디코딩해서 이제 각 슬레이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마스터 1번이 너한테 데이터를 보내려고 한다. 그러면 어드레스와 컨트롤 시그널을 디코딩 해갖고 얘를 이제 깨워주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이 슬립 상태로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림이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요것보다는 여기 있는 것보다는 자세히 그려져 있는데 요 그림이 요게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인데 요것보다 그렇게 디테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역시 또 요 K50W에서 보니까 이렇게 좀 더 자세한 그림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보고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 각각의 요것도 마찬가지로 K50W 여기서 가져온 건데 각각의 이제 하는 역할을 AHB의 구성 요소라고 해놨죠. 그 AHB 마스터 슬레이브 이제 아비터 디코더 각각의 하는 이제 뭘 하는지를 좀 자세히 써놨는데 요걸 이제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이제 한번 전체 동작을 한번 살펴보고 요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동작은 이제 우리 교재는 또 좀 말이 좀 어렵게 써 있고 한참 오래된 거라서 제가 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버스 동작을 이제 잘 설명해 놓은 사이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버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래서 이제 버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요 인터넷 사이트에 이제 좀 요약이 잘 돼 있길래 이것도 제가 따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뭔가를 데이터를 보내거나 데이터를 받으려면 항상 마스터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마스터가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동시에 막 자기가 보내고 싶다고 한순간에 동시에 2개, 3개 막 보내버리면은 이제 버스상에서 데이터가 섞여버리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뭔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다는 게 이제 데이터를 보내거나 또는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TX 아니면 RX입니다. 그죠? 뭔가 하고 싶다는 게 이제 TX 아니면 이제 RX인데 그런 마스터가 있으면은 일단 요 아비트한테 여기 있는 아비트한테 내가 버스를 쓰겠다 하는 그러니까 버스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H 버스 리퀘스트라는 신호를 여기 그림이 좀 작은데
요 사이트 들어가면 좀 크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H 버스 리퀘스트를 이제 버스 아비트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버스 아비트는 이제 누가 다른 마스터가 쓰고 있으면은 너 기다리라 하게 될 테고, 쓰지 않으면은 이제 허가를 해주겠죠. 수도되는 상태면 이제 허가를 해주겠죠. 그때는 이제 H 그랜트 시그널을 딱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마스터가 이제부터 내가 쓰니까 버스에다가 이제 락, 버스 쓴다 하고 이제 락 신호를 딱 보내주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마스터가 이제 슬레이브한테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마스터라는 거는 지금 요 마스터 셋 중에 하나겠죠. 뭐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슬레이브 중에 예를 들면 뭐 그 HDD도 있을 거고 뭐 SDD 장치도 있을 수 있겠고 뭐 또 다른 HDD, SDD는 그 바깥에 있는 거겠네요. 뭡니까 지금부터는 램이나 롬 같은 거, 뭐 이런 슬레이브들이 있으면은 이제 이쪽에다가 데이터를 내가 쓰거나 또는 이제 읽거나, 만약에 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뭐죠? 쓰려면은 어드레스가 먼저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슬레이브에 있는지 이제 우리가 모든 컴포넌트들은 다 자기 어드레스를 가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 어드레스를 이제 버스상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쪽 그림을 보고 좀 설명을 하면은, 자, 요 1번 마스터가 만약에 버스를 사용하고 싶으면은 이쪽에다가 버스 리퀘스트를 보내면은 아비트가 이제 뭐 수도된다 하는 이제 버스 그랜트 시그널을 이제 보내주면은 얘가 이제 데이터를 어디다가 이제 쓰려고 슬레이브한테 쓰려고 이제는 버스를 획득했으니까 그러면 그 어드레스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어드레스를 보내면은 이 어드레스가 이제 요 먹스를 통해서 요 먹스는 요 아비트가 딱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랜트를 얘한테만 줬기 때문에 요 먹스가 이제 요쪽이 지금 요쪽에서만 오는 데이터만 이쪽으로 통과시켜. 다른 데서 막 데이터가 날라오면 이제 통과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드레스하고 사실은 이제 컨트롤 시그널도 이제 리든지 라이트인지 이런 거죠. 어드레스하고 이제 리든지 라이트인지 그런 컨트롤 시그널도 이제 같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이 먹스가 이제 여기 마스터의 1번에서 나온 요 신호만 이제 패스를 시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패스를 시키면은 이 어드레스하고 컨트롤이 이쪽 슬레이브한테 다 가겠죠. 이쪽 지금 이 구조로 보면 다 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드레스 신호를 딱 또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이 디코드, 그러니까 이 슬레이브들을 대표해서 이제 어느 슬레이브로 가야 될지 디코드가 이제 대표로 하나 있는 거예요. 얘가 디코딩을 해보니까 지금 요 슬레이브 2번으로 가는 거다. 그럼 요쪽 2번한테만 칩 H select라는 요 시그널을 통해서 2번한테만 요 칩이 동작하도록 이렇게 컨트롤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 2번이 이제 데이터가 일로 이제 다 가더라도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지금 어드레스가 다 가더라도 요 2번한테만 이제 요 어드레스가 이네이블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그림에는 표시가 안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내가 라이트 한다 예를 들면 이러면 이제 여기서 라이트 레디라는 이제 2번이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으면은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네요. 그 ready라는 이제 H ready라는 시그널을 이제 마스터한테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어드레스를 슬레이브한테 주면은 디코드가 이제 디코드가 전체 슬레이브를 대신해서 디코딩을
해놓고 해당 슬레이브한테 이제 H select라는 그 신호를 보내주는데 여기 그림상에서는 요겁니다. 어드레스와 컨트롤 시그널을 보내면은 디코더가 보고 해당 슬레이브 한 군데한테만 이제 H select 시그널을 보내게 돼요. 자, 보내면은 슬레이브는 이제 요 특정 슬레이브는 이제 H ready라는 시그널을 요거 보내게 됩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는 이제 H ready라는 건 안 보이네요. 이제 디코딩을 하면 요 H select라는 시그널을 여기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는 생략되어 있는데 ready라는 그 컨트롤 시그널을 네, 그 마스터한테 이쪽 벅스를 통해서 이쪽에다가 이제 그 ready H ready라는 거를 보내주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마스터는 이제 쓰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아마 어드레스는 이 타임에 나오고 컨트롤은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요거는 설명이 제가 알기로는 어드레스하고 같이 아마 컨트롤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확한 설계를 봐야 되는데 어드레스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컨트롤 신호가 나올 수도 있고 동시에 나올 수도 있고 아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상으로는 이제 먼저 어드레스를 보내면은 슬레이브가 레디로 응답을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라이트 할 건지 리드 하는지 그 컨트롤 시그널을 만약에 라이트 할 거면 라이트라는 신호를 이제 슬레이브한테 주면은 슬레이브는 이제 그러면 데이터를 받을 준비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실제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이 순서가 이제 H 라이트가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이제 H 데이터가 슬레이브한테로 가게 되는데 요게 지금 요 그림에서는 이제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 이제 H 라이트 데이터가 좀 지우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마스터가 이제 요 슬레이브 2한테 보낸다는 그 데이터를 보내겠다 하는 게 이제 그 어드레스와 컨트롤 그 신호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었으면은 이제는 라이트 데이터를 이제 이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도 먹스가 있죠. 그러면 요 아비트는 아까 저게 이제 H 리퀘스트, H 그랜트를 통해서 그죠? 요 마스터 1번이 지금 동작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1번에서 나온 데이터면은 이 먹스를 통과하게. 다른 데서 막 데이터가 나오면 이제 통과를 안 시킵니다. 요래 갖고 이제 어드레스 디코딩도 여기서 다 된 거죠. 이놈이죠. 그러면 이쪽은 데이터가 이제 다 들어가겠죠. 다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 회로는 다 연결이 되어 있겠지만 지금 실제로 이제 enable 되어 있는 그 슬레이브는 이거겠죠. 그럼 얘가 이제 데이터를 받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가 여기다 써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쓰기 동작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쓰기 동작이 아니고 만약에 이제 리드 동작이면 그러면 리드 동작인 경우에는 여기가 H write가 아니고 이제 H 여기 대신에 H read라는 신호가 나올 겁니다. 여기 H write 대신에 이제 H read라는 신호가 나가게 될 테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드레스 컨트롤 박스를 통해서 이제 예를 들어 2번한테 H read 신호를 보내면은 그러면 이제는 요 마스터가 요 슬레이브한테로 데이터를 읽어 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슬레이브가 이제 그걸 알아먹고 이제는 얘가 데이터를 그러면 이제 요 슬레이브가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여기서도 뭐
이제 데이터 이쪽에도 다 지금 회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다 나올 수 있겠죠. 다 나올 수 있겠지만 아까 지게 이 버스 아비트레이션 로직이 지금 리퀘스트가 마스터가 행 리퀘스트 했기 때문에 이 마스터의 동작을 보고 얘가 보내는 어드레스를 이쪽 디코드로 이제 연결을 시켜갖고 이 디코드가 지금 어느 슬레이브가 됐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디코드가 이제 이번에는 요 디코드가 요쪽 먹스에도 요쪽 먹스한테도 요 어드레스 정보를 보내갖고 리드할 때는 요쪽 슬레이브 1번한테 온 것만 이쪽으로 데이터를 통과시키고 나머지에서 신호가 오면은 다 통과시키지 마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온 신호만 이제 이쪽은 뭐 이렇게 다 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다 가겠죠. 그런데 지금 동작 중인 마스터는 이제 마스터 1번이니까 얘가 이제 데이터를 받아가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일 때는 요 컨트롤 시그널도 리더라는 컨트롤 시그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도 이제는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슬레이브가 데이터에다가 뭘 쓰면은 마스터가 읽어가는 그런 식으로. 사실은 뭐 전체 그 버스 프로토콜의 전체 절차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걸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걸 구성하려면은 이제 쉽지는 않겠죠.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암바버스 같은 거를 설계할 때 그때 좀 더 자세히 배우거나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암바버스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